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두리입니다. 이번 우한에서 발생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 매매들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테마주를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쭉 매매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유 중이던 테마주들이 무더기 손절이 나왔습니다. 설명절이 끝나고 첫 거래일이었던 화요일은 영상에 올렸다시피 제가 큰 수익을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테마주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만 강세였고 기존에 있던 그 테마주들은 뭐 크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손실 구간이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은 그냥 하루 두고 보자였는데 워낙 그 이슈도 크고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도 기존 테마주들은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보유 중이던 상당수의 종목들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수익으로 마무리한 종목도 있었는데요. 손절한 종목들이 좀 더 많았고요. 그래서 손해도 좀 더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장이 끝나고 중국 실시간 사이트를 보면 현재 중국 내 폐렴 감염자 확진자는 한 7,800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170명 그리고 어, 치료자는 완치자는 134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된 뒤에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2명이 추가 발생이 되면서 시간 내에 또 테마주들이 무더기로 상한가에 가고 거의 7, 80주 7, 80 종목이 넘는 이 테마주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그 화요일 못지 않은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손절한 종목들을 포함해서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 보실 종목은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 3일 전에 이제 피크 찍고 내려올 때 다시 분할로 매수를 했다가 어저께 하락할 때 그만 또 올라가겠지 하고서는 뒀는데 오늘 또 연속으로 빠지는 바람에 일단 최저점에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일제약입니다. 3일제약 같은 경우에 이쪽에 사가지고서는 수익권에서 많이 팔고 있다가 다 팔았고요. 그리고서 오늘 다시 그 하락에 진입했다가 더 빠지길래 일단 이쪽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 막판에 종배로 3일제약은 새로 잡았고요. 다음은 JW 중해제약입니다. 중해제약은 큰 손실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저점에 잡아놨었고 위에서 사고팔고를 계속 했었는데 크게 빠지지 않아서 이쪽에서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 한번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오늘 종배로 또 물량 잡아가지고서는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영비비안이고요. 남영비비안도 뭐 남영비비안 자체가 크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크게는 손절을 안 했는데 여기 올라올 때 좀 본절에 거의 본절에 다 정리를 하고 오늘 종배로 또 남영비비안도 들어갔습니다. 다음엔 동성제약이고요.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매수했다가 물량 올라올 때 좀 팔고 있었는데 오늘 하락이 돼서 또 최저점에 손절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제약이고요. 보령제약은 3일 전에 사가지고서는 뭐그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물량을 좀 덜어 놨었는데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서는 얘도 오늘 최저점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현대약품이고요. 현대약품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이쪽에서 산물량 다 정리 못하고서는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오늘 또 최저점에 다 손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진제약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거의 그 손해 안 보고 본절에 거의 탈출하고 오늘 또 종배로
또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제약인데요. 고려제약은 매매가 잘 됐습니다. 이쪽에서 잡았던 물량 여기 상승할 때 팔고요. 쭉 지켜보고 있다가 단일가 들어왔을 때 저점에서 사고 이틀 전에 또 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조금 가지고 있던 물량 나머지 다 팔아가지고서는 뭐 고려제약은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물량이 적어가지고서는 좀 퍼센테이지는 많이 나왔는데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조화제약이고요. 조화제약은 어저께 쪽 사가지고선 조화제약이 오늘 많이 안 빠져가지고서는 상승할 때 팔고 남은 물량 본저 왔을 때 모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미팜도 들어갔었는데 코미팜도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큰 움직임이 없어다가 오늘 한번 빵 떴을 때 팔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종배로 잡고 넘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유팜이고요. 대한유팜도 그 4일 전에 샀던 물량 수익권에서 좀 팔다가 남겨두고 있었는데 오늘 또 떨어져 가지고 최저점에 모두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종배로 마지막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화일약품이고요. 화일약품도 뭐 계속 거래를 하다가 요때 사놓고서는 물량 가지고 있던 거 소량 오늘 또 손절을 했고요. 나머지는 또 종배로 또 가져왔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도 이때 산 물량 조금 덜어냈다가 오늘 또 종배로 가져갔고요. 뭐 일신바이오는 크게 손해보지 않았고요. 다음에 동국제약은 5일 전에 산 물량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최저점에 손절을 했어요. 동국제약도 뭐 걸려 있었는데 움직임이 크지 않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다 손절을 했습니다. 다음엔 락앤락이고요. 락앤락도 마스크 판매를 하고 있어서 잡았는데 요날 잡고 요날 또 조금 잡았는데 최저점에 손절을 했고요. 일단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오늘 또 종배를 조금 담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종목 정도를 오늘 손절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요. 일동제약. 또 일동제약도 3일 전에 산 거 상승했을 때 좀 팔고 있다가 또 쭉 빠져가지고 오늘 최저점에 모두 손절을 했습니다. 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늘 일부분 손절하고 그래도 차트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해서 또 종배로 들어간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매수매도 봤을 때 매도하고 최저점 매도하고 나서 또 종배로 잡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종배로 다시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지금 테마가 여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했었고 그리고 일단 손실폭이 여기서 더 커지게 되면 올라가게 되더라도 또 손실폭을 크게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자르고서는 새로 잡자라고 생각을 해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장 마감 이후에 확진자가 2명이 나올지도 몰랐고 만약에 그게 안 나왔으면 오늘 시간에 이렇게 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슈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손절할 건 하고 다시 잡을 건 잡았습니다. 제가 테마주를 이제 지금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된 시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되게 손절을 하게 되면 손실 금액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매수가 잘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손절한 종목들이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 메탈이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손절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주식 이제 하면서 이런 테마주 그 다음에 손절매를 갖다가 잘 안 될 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제 테마주를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가 연이틀 보유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금이 확대가 되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처럼 마감하고 나서 이제 호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손절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2차 감염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간에 테마주가 이 우한폐렴 관련 테마주가 무더기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손실 구간에서 손절을 안 하고 존버를 선택했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지만 그게 결과만 좋게 나왔지 과정이 좋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 만약에 손절을 안 했으면 그 손절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자르지 않고 가지고 있었더라도 존버를 했더라도 만약 그 이유가 이제 이슈에 대한 연속성이 살아 있다라고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제 존버를 한 경우하고 뭐 이런 경우라면 잘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손절이 아까워가지고서는 손실 금액이 큰 게 아까워가지고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로 인해서 또 다음 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경우가 테마주를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늘 같은 날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 테마주는 좀 워낙 강하고 이슈가 길게 갈 거라서 존버를 한 선택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손실이 아까워서 손절을 못한 거라면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자체가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는 게 할 수가 없죠.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테마주는 그 위험성이 다른 매매들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혹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해당이 된다면 손절을 못 했던 것은 이제 손실 금액을 다시 메울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뭐 예전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 손절을 하게 되면 다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좀 어느 정도 자신은 하는데요. 그래도 손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될 때 하는 게 계좌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예전에 손절해야 될 때 못 해가지고서는 계좌가 완벽하게 무너진 경우가 두세 번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전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손절을 해야 될 때 하는 게 더 계좌를 망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이 테마가 뭐 한 10일, 2주 안에 이제 피크를 찍을 거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죠.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테마의 계속된 노출은 결국은 이제 악재로 반영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백신 관련 얘기나 아니면은 구호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감염이 퍼지는 게 안정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테마도 술술 죽기 때문에 완전히 테마가 꺾이기 전에 매매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또 종배 종목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 말고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매매 또 어떻게 되는지 내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 금액을 메울 수 있는지 없는지 손실을 했을 때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사서 메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런 기회가 와서 테마주를 매매를 하고 또 손절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손절할 수 있도록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우한폐렴 관련 테마주 매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